서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 정보 모아서 전해드리는 쇼미더 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철민 기자와 함께 흥미로운 알짜배기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철민 기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네, 이제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렇기 코앞인가요?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 준비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설 제수용품, 각종 먹거리 사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특히 목요일인 오늘과 내일 이 제사상 준비하시는 분들 더더욱 많은 또 바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전통시장 어디까지 장봤니?입니다. 마지막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은데 어쨌든 전통시장을 가시는 분들은 그 매력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한 목소리로 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통시장 하면 장점, 싸다, 신선하다, 그리고 볼거리, 먹거리가 다양하다 이런 것들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에 따르면 이 매년마다 나오는 조사인데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25일 발표한 2019 설 명절 물가조사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요. 설 제사용품 비용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26만 2,836원이 드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21만 2,423원이 든다 해서 한 4만 원 정도가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 더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품목별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농축수산물 또 과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 많게는 22%까지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또 2017년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차례상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이고 백화점보다 많게는 12만 원 정도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 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건데 저는 이 통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전통시장을 이용해 보면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30% 이상 싸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덤이 있어요. 덤까지 챙기면 더 그렇겠네요. 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제수 같은 경우 20몇만 원어치씩 이렇게 사면 반드시 덤이 따라옵니다. 덤을 잘 받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면 무조건 덤 받습니다. 박 기자님 굉장히 저는 이제 덤을 항상 받죠. 그런데 자, 이게 품목별로 나와 있는데 품목별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격 비교가 CG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이 전통시장, 오른쪽이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했을 때 16%가 높아지니까 전통시장이 16% 싼 거예요. 생육, 그러니까 고기류 같은 경우도 16% 정도가 전통시장이 저렴하고 채소류는 압도적이죠. 과일류도 10% 정도, 기타 물품은 12% 정도가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시장이 밀리는 게 뭐냐면 편의성. 맞습니다. 주차하기 힘들고 또 사가지고 바로 배달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갖고 하소연을 하는 건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전통시장을 이용하셨을 때 불편하다라고 접수되는 민원들인데 전통시장 하면 일단 주차가 불편하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공영주차장까지의 거리가 좀 먼 경우도 있고 또 가격 표시가 말씀하셨다시피 덤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가격 표시가 잘 안 돼 있거나 가게마다 가격이 다른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이렇게 봉지채로 들고 다니면 힘든데 카트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현대화하면서 공영주차장 같은 것들이 많이 늘고는 있지만 이 공영주차장에서 장을 볼 때까지 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의성 혹은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주로 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전통시장에서도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시장 내에 사은품이나 사은 행사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홍보나 이런 것도 하고 심지어는 카트가 있는 데도 있어요. 요즘에는 카트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통시장도 생기고 있고요.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이런 그 데이터 이용할 때도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또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페이라고 해서 핸드폰만 가져가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제3세대의 결제 수단 같은 것들이 있는데 현금 외에 다른 것들이 좀 안 되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좀 불편하게 하고요.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카드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역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제로페이나 지역 상품권으로 한번 전통시장에 가보시면 그 매력에 푹 빠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카드 단말기나 제로페이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뭐 우리 오늘 지금 박철민 기자가 얘기해 주신 그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 한번 그래픽으로 살펴볼까요? 네. 자, 한눈에 보시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개선점이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주차가 불편한 게 1위였고요. 편의시설, 교통, 그리고 시장 내 이동이 불편한. 그러니까 밑에 바닥을 좀 이렇게 정비를 했어도 아무래도 대형마트의 어떤 그 바닥보다는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불편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몇몇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요. 배달 서비스도 기가 막히게 돼 있던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으로 배달을 다 해주는 그런 전통시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인데요. 배송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센터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시장통.or.kr인데요. 그래픽을 보시면요. 시장에 들를 시간이 없다, 그리고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럼 장보기 도우미가 원하는 물품 이런 것들을 직접 구매를 해주고요. 배송 직원을 통해서 집까지 배송을 해주는데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정 그 물품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는 몇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 한해서 배송을 해주는 것도 있고 전통시장마다 배송 서비스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이 콜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짐을 너무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기 힘드신 분들은 마트 내 그 시장마다 물품 보관소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물품 보관소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그 IT 기술이 정말 발달돼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하나 딱 설치하면 그 안에 있는 첨가물 상해들 딱딱딱 들어가서 오늘의 신선 채소, 뭐 오늘의 무슨 신선 육 이런 거 딱 보고 그런 거 딱 클릭하면은 바로 장바구니에 쏙 들어가는 이런 서비스들 같이 정보기 서비스에 얹기만 하면 더 대박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은 말씀하신 아이디어 괜찮네요. 저는 사실은 망원시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망원시장까지 가야만 된다는 이 상황 때문에 전화로 장보기 서비스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배달앱 서비스 많은데 이 배달앱들이 전통시장에도 같이 이제 상생할 수 있게끔 협약을 맺으면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업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박철민 기자가 이번에 그 전통시장을 직접 체험해봤다는데 그거 찍어오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 평소에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망원시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설 장보기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전통시장에 와 있습니다. 설을 맞아서 이곳에서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들과 함께 각종 혜택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시민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설날엔 떡국이잖아요, 그렇죠? 설날 하면 떡국 빠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평상시보다 좀 싸게 파시는 편인가요? 아니 그대로 그냥 평소대로 판매를 하고 계셨어요. 마트에서는 이런 게 3,000원 정도로 팔아요. 근데 우리는 2,000원이에요. 네. 30% 이상 싸네요. 그렇죠. 저렴하고. 양도 넉넉합니다. 제가 판매 가격이 카메라 앵글 참 12,500원 받은 건데 한 그릇 8,900원으로 계산했어요. 일부러 설에 잘 팔리는 그런 정육 맞아서 그런 제품들은 저희가 해주고 있었어요. 거의 35% 정도? 이 정도 싸게 하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저분들은 반전이 있습니다. 데이트 나오신 거죠?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쁘게 차려입고 나오셔가지고. 오이 맛있는 게 많고 과일 가격 같은 게 상당히 싸고 동네에 비해서 음식도 맛있고요.
예. 제수용품 어떤 방금 것부터 저분들은 준비하시나요? 일본에서 오신 거예요. 과일들 네.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일본에서 살고 계신데 전통시장 망원시장을 과일 꼭 빼놓을 수가 이용하신다고 없겠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뭐 매일 가져와서 당일 다 소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트보다는 더 상품의 질이 좋을 수 있고 마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2차 가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왜 스카이캐슬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과일을 사갖고 왔습니다. 아니 위올라이 그러니까 좀 거짓말이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 저희상은 가격이 싸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벤트 체험까지 해보셨네요. 네. 떡썰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시장을 뭐 여기저기 관찰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제 눈에 띈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여기. 오늘 떡썰기 대회 했는데 예. 참가하려고 왔어요. 전통시장은 가래 저렇게 떡썰기 이벤트들이 대회. 많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어머니? 착착착착착.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따가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요리 좀 하십니까? 보시면 압니다. 네. 저 빠르게 예쁘게 많이. 시작! 자, 칼을 잡는 걸 보시면 요리를 많이 하는지 어떤지 보실 어머니 텐데요. 확실히 칼을 손을 왜 떨어요?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 예쁘게 맞춰요. 저는 인상만 썼어요. 슬로우 비디오 아닙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죠. 생수 드시는 분들이 너무 지금 너무 잘하셨네요. 처음 쏜 거. 예쁜 딸락했어요. 네, 이렇게 전통시장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전통시장 통했습니다. 설 명절 어디서 준비하실 거예요? 여기서 하셔야겠죠? 네, 지금까지 전통시장 체험기였습니다. 참 망원시장 하면은 일단 치킨하고 돈가스를 먹어봐야 되는데 거기는 안 가보셨군요. 네, 예. 줄은 많이 서 있었는데 이용하진 못했습니다. 아니 그 주차장 문제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좀 예. 섭섭한데 주차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 주차장이 잘 돼 있어서 예. 주차 문제에 크게 이제 걱정은 없었는데 예. 대부분의 이제 전통시장들이 주차난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도로들을 예. 주차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무료 예. 주차가 가능하게끔 하는 예. 거고요. 최대 2시간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용하실 때 주차가 가능한지 표지판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2차선이 있으면 하위 한 차로만 되니까 그렇죠. 2개 다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2열 주차는 안 되고요. 임시 주차 허용 시장에 또 명단들이 있으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설 용품을 언제 사는 게 가장 네. 저렴할까? 이런 또 팁을 네. 준비하셨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기다려졌던 팁이거든요. 네, 살 때도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예. 발표를 했습니다.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명태 이렇게 4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일찍 구입하면은 신선도 저하의 문제가 있으니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 해요. 그렇죠. 2, 4일 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피해서 일주일 전에 미리 사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재수용 수요가 집중되는 5에서 10일을 피해서 예. 10일에서 12일 전에 사시면 아하, 되겠고요. 예.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구매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서 4, 6일 전에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 명태도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런 생선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6, 8일 전에 구입하면 그리고 알뜰하게 차례상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일은 때를 놓쳤고 지금 축산물 정도는 도전해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과일도 배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가격이 높아서 네. 배를 피해서 다른 과일로 대체하시면 조금은 차례상을 차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한 줄 평. 네, 오늘의 한 줄 평은요. 예. 전통시장의 변신은 무죄다입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변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전에 그런 그 영화를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계속 도입을 하고 계속해서 변신을 해야지 다른 그 유통 채널,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계속 변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박철민 기자와 함께 전통시장 탐구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